8억짜리 집 주인인데 오늘 저녁 먹을 돈이 없습니다. 월급 400만원, 통장 잔액 3만원, 나머지는 전부 은행이 가져갔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버티고 싶어도 못 버팁니다. 월급날인데 통장 잔액이 3만 원입니다. 은행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자동이체로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공과금, 남은 건 편의점 도시락 몇 끼 값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버텨야 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0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0.5%로 떨어졌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2%대 후반, 5억 원을 빌려도 월 이자가 11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맞벌이로 월세 내느니 내 집 마련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더해 상계동 아파트 등기를 올렸습니다. 매일 오르는 KB 시세를 보며 이자가 투자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연준이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도 따라 올렸고 기준금리가 3%를 돌파했습니다. 갱신 시기가 다가오자 예상 이자가 2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졌습니다. 배달 알바를 뛰며 버텼지만 현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봄 주담대 금리가 4%를 위협했습니다. 5억 원 대출에 월 이자가 167만 원, 여기에 원금 분할 상환까지 더하니 월 300만 원 가까이 은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월급 400만 원 중 남는 돈이 100만 원, 관리비 35만 원, 통신비 12만 원, 보험료 15만 원,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 학원비는 꿈도 못 꿨습니다. 배달 앱을 지웠습니다. 외식은 1년째 없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 아내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7억짜리 아파트 주인인데 실제 삶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팍팍했습니다. 현금 흐름 파산이라는 말이 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봤습니다. 2024년 2030세대 IRP 중도인출 사유 1위가 주거비와 대출 상환이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1조 8천억 원을 털어 현재를 버텼습니다. 저도 퇴직연금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노후를 팔아 이번 달을 넘길 것인가? 냉장고를 열면 시든 채소뿐입니다. 미래가 현재에 잡아먹히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가 2021년 고점 대비 25% 넘게 하락했습니다. 8억에 산 집이 6억 초반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출 5억을 갚으면 손에 남는 돈이 1억도 안 됩니다. 4년간 낸 이자 5천만 원은 그냥 증발한 겁니다. 그래도 매물을 올렸습니다. 3개월째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없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4% 금리에 집을 사요. 더 떨어질 거라고 다들 기다려요. 매수자는 관망하고 매도자는 헐값에 못 팔겠다고 버팁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를 보니 노원구 거래량이 전년 대비 40% 급감했습니다. 도봉구, 강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상기몽이 아니라 동상이몽입니다. 사고 싶은 가격과 팔고 싶은 가격이 1억 넘게 벌어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감옥이 됐습니다. 매달 은행 문자에 심장이 내려앉고 새벽마다 뒤척입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 거래 절벽의 실체였습니다. 임의경매 개식 결정 통지서, 법원 우편물을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자가 3개월 밀리자 은행은 기계처럼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사정을 봐달라는 전화는 콜센터 상담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2024년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3,200건을 넘겼습니다. 9년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2025년 상반기만 해도 이미 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2030세대 물건이 쏟아집니다. 노원구 아파트가 감정가의 60%에 낙찰된 기사를 봤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8억 아파트가 경매로 5억에 낙찰되면 대출 5억을 갚아도 끝이 아닙니다. 밀린 이자와 경매 비용까지 더하면 1억 가까운 빚이 남습니다. 집도 잃고 빚도 지는 겁니다. 신용불량, 깡통 인생, 직장에서 동료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점심시간에 누구도 돈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다들 속으로 계산하고 있겠죠. 이 심판대가 제 마지막일까요? 경매 기일이 다가옵니다. 경매장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건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집은 감정가의 65%에 낙찰됐습니다.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가 8천만 원,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어쩌면 20년이 걸릴 재기를 생각합니다. 저는 LH 직원도 갭 투자꾼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 모아 집 한 채 사려다 영끌의 파도에 올라탄 겁니다. 집값은 우상향한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그 믿음이 현금 흐름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안 룰렛이었습니다. 빚은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꺾이니 레버리지가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됐습니다. 거래 절벽과 고금리가 겹치며 탈출구가 막혔습니다. 이제 진짜 자산이 뭔지 압니다.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 빚에 의존하지 않는 인내심. 겨울이 깁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이 교훈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제 삶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빈손으로요.